혹시 텅 빈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완전한 당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여성들에게 육체의 침묵이 곧부재, 공허함 혹은 감정적 실패의 신호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그 고요함이야말로 영혼이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이라면요? 한 여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욕망의 개임과 피상적인 애정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선택할 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근원적인 것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닌 현존이며 결핍이 아닌 확장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된 모든 에너지는 분출될 새로운 길을 찾는다. 육체가 즉각적인 쾌락에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을 때 영혼은 마침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유독 많은 여성이 금욕의 시간을 거친 후 예상치 못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말하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예민해진 감각, 더욱 생생해진 꿈,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직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입니다. 외부의 손길이 끊어진 육체는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오랫동안 잊혔던 내면의 영토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서 구하던 에너지를 멈추고 오직 자기 안에서만 길러낼 수 있는 것을 가꾸기 시작하는 에너지의 변환 말입니다. 끊임없는 성적 매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는 스스로 물러서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신비로우며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욕망의 개임을,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보다 속박하는 관계에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불렀을 겁니다. 여성이 더 이상 선택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저절로 녹아내릴 만큼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비어있지 않은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바로 성전입니다. 육체가 멈춰설 때 그것은 영혼이 곧 세상을 흔들 빛을 밝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나 성적인 관계 없이 사는 여자는 내면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재는 사실 내면적 현존의 풍요로움이며 외로움처럼 보이는 것은 그 어떤 열정도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것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야성적인 여성의 원형이 깨어납니다.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순수한 본능,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여성성과 다시 연결되는 존재 말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부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연결의 순간들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맞바꾸는 것에 지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누군가의 침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급진적인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에 여기까지 귀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그 여정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선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잠시 물러선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말하기 시작할 때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버린 여성은 두 번 다시 세상의 평범한 사랑이 내는 희미한 소리에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요. 모든 여성의 삶에는 세상의 소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기대, 느끼도록 강요된 욕망, 절대적인 진리처럼 주입된 애정이라는 내면의 소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나타나려 한다는 신호일 겁니다. 한때 자신을 이끌었던 충동들로부터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기 시작하는 여성은 이미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부터 오는 고요한 부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남성이나 스킨십 혹은 열정적인 하룻밤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자기 자신, 바로 그 본질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욕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 즉 포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녀는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던 것을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두어들이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완전성을 향한 근본적인 길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공허함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과거의 기억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벌어진 상처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로서 말입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들, 눈물로 지새운 밤들, 설명 없이 반복되던 관계의 고리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빛 아래서 마침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끌어안은 여성은 삶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재하는 감정들을 상징적인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거울은 늘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욕망의 소음이 결코 듣지 못하게 했던 무의식의 목소리를 비춥니다. 점차 그녀는 더 이상 박수갈채나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이 자신의 육체를 얼마나 원하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현존을 얼마나 깊이 품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신비로운 힘이 태어납니다.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여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전해졌고 그렇기에 여전히 반쪽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생명 에너지가 잠든 것이 아니라 단지 안으로 모아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녀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섭니다. 서두를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상태. 육체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신의 깊이를 기꺼이 감당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여성적 무의식과의 화해, 수세기의 억압 아래 묻혀있던 고대의 상징들과의 재연결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말이 아닌 온전한 현존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 여성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불안이 자리 잡고 보이지 않는 고뇌가 안에서부터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즉각적인 욕망, 익숙한 접촉, 곁에 있던 타인의 온기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녀는 한때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모든 것과도 멀어집니다. 처음에 남는 것은 혹독한 불편함입니다.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의 게임에서 빠진 그녀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수년간 억압해왔던 자신의 일부, 타인에게 맞추고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척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는지, 혹시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과 젊음, 그리고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성의 시간이 짧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쟁취하고 사랑받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그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도 아내도 뮤즈도 약혼녀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이별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금욕은 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며 오직 준비된 영혼만이 견뎌낼 수 있는 상징적인 여정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낡은 패턴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쉬운 만남이 다시 손짓합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주변의 그 누구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가족들은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을 더 만나보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표면 위를 떠다닐 때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사람을 모두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필연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고 당황하는 사이 영혼이 미묘하게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고요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낡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미지근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눈물과 의심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여성은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는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각을 통해서만 끊어집니다. 그녀가 느끼는 긴장감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비가 태어나기 전 번데기는 가장 단단하게 조여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침묵의 어둠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외롭고 오해받고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두려워할지라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늘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야말로 융이 의식과 미스터리 사이의 달이라고 묘사했던 원형적 여성성, 아니마의 상징입니다. 여성은 바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의 몸은 멈춘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가 잊어버렸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의식 말입니다. 그때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안절부절 못함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깊은 질문으로 변모합니다. 나는 왜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항상 타인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왜 타인의 부재가 이토록 견딜 수 없게 느껴졌을까? 내 안에 무엇이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양분 삼아 존재하려 하는가? 침묵을 지키는 여성은 삶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세상이 정의하는 여성이 아닌 오직 그녀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혹시 텅 빈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완전한 당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여성들에게 육체의 침묵이 곧부재, 공허함 혹은 감정적 실패의 신호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그 고요함이야말로 영혼이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이라면요? 한 여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욕망의 개임과 피상적인 애정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선택할 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근원적인 것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닌 현존이며 결핍이 아닌 확장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된 모든 에너지는 분출될 새로운 길을 찾는다. 육체가 즉각적인 쾌락에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을 때 영혼은 마침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유독 많은 여성이 금욕의 시간을 거친 후 예상치 못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말하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예민해진 감각, 더욱 생생해진 꿈,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직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입니다. 외부의 손길이 끊어진 육체는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오랫동안 잊혔던 내면의 영토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서 구하던 에너지를 멈추고 오직 자기 안에서만 길러낼 수 있는 것을 가꾸기 시작하는 에너지의 변환 말입니다. 끊임없는 성적 매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는 스스로 물러서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신비로우며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욕망의 개임을,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보다 속박하는 관계에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불렀을 겁니다. 여성이 더 이상 선택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저절로 녹아내릴 만큼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비어있지 않은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바로 성전입니다. 육체가 멈춰설 때 그것은 영혼이 곧 세상을 흔들 빛을 밝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나 성적인 관계 없이 사는 여자는 내면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재는 사실 내면적 현존의 풍요로움이며 외로움처럼 보이는 것은 그 어떤 열정도 결코 가다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것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야성적인 여성의 원형이 깨어납니다.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순수한 본능,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여성성과 다시 연결되는 존재 말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부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연결의 순간들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맞바꾸는 것에 지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누군가의 침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급진적인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에 여기까지 귀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그 여정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선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잠시 물러선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말하기 시작할 때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버린 여성은 두 번 다시 세상의 평범한 사랑이 내는 희미한 소리에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요. 모든 여성의 삶에는 세상의 소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기대, 느끼도록 강요된 욕망, 절대적인 진리처럼 주입된 애정이라는 내면의 소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나타나려 한다는 신호일 겁니다. 한때 자신을 이끌었던 충동들로부터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기 시작하는 여성은 이미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부터 오는 고요한 부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남성이나 스킨십 혹은 열정적인 하룻밤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자기 자신, 바로 그 본질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욕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 즉 포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녀는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던 것을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두어들이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완전성을 향한 근본적인 길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공허함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과거의 기억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벌어진 상처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로서 말입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들, 눈물로 지새운 밤들, 설명 없이 반복되던 관계의 고리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비달에서 마침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끌어안은 여성은 삶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재하는 감정들을 상징적인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거울은 늘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욕망의 소음이 결코 듣지 못하게 했던 무의식의 목소리를 비춥니다. 점차 그녀는 더 이상 박수갈채나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이 자신의 육체를 얼마나 원하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현존을 얼마나 깊이 품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신비로운 힘이 태어납니다.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여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전해졌고 그렇기에 여전히 반쪽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생명 에너지가 잠든 것이 아니라 단지 안으로 모아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녀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섭니다. 서두를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상태. 육체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신의 깊이를 기꺼이 감당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여성적 무의식과의 화해, 수세기의 억압 아래 묻혀있던 고대의 상징들과의 재연결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말이 아닌 온전한 현존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 여성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불안이 자리 잡고 보이지 않는 고뇌가 안에서부터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즉각적인 욕망, 익숙한 접촉, 곁에 있던 타인의 온기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녀는 한때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모든 것과도 멀어집니다. 처음에 남는 것은 혹독한 불편함입니다.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의 게임에서 빠진 그녀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수년간 억압해왔던 자신의 일부, 타인에게 맞추고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척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는지, 혹시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과 젊음, 그리고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성의 시간이 짧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쟁취하고 사랑받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그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도 아내도 뮤즈도 약혼녀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이별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금욕은 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며 오직 준비된 영혼만이 견뎌낼 수 있는 상징적인 여정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낡은 패턴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쉬운 만남이 다시 손짓합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주변의 그 누구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가족들은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을 더 만나보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표면 위를 떠다닐 때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사람을 모두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필연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고 당황하는 사이 영혼이 미묘하게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고요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낡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미지근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눈물과 의심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여성은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는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각을 통해서만 끊어집니다.
그녀가 느끼는 긴장감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비가 태어나기 전 번데기는 가장 단단하게 조여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침묵의 어둠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외롭고 오해받고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두려워할지라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늘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야말로 융이의식과 미스터리 사이의 달이라고 묘사했던 원형적 여성성, 아니마의 상징입니다. 여성은 바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의 몸은 멈춘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가 잊어버렸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의식 말입니다. 그때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안절부절 못함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깊은 질문으로 변모합니다. 나는 왜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항상 타인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왜 타인의 부재가 이토록 견딜 수 없게 느껴졌을까? 내 안에 무엇이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양분 삼아 존재하려 하는가? 침묵을 지키는 여성은 삶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세상이 정의하는 여성이 아닌 오직 그녀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혹시 텅 빈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완전한 당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여성들에게 육체의 침묵이 곧부재, 공허함 혹은 감정적 실패의 신호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그 고요함이야말로 영혼이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이라면요? 한 여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욕망의 개임과 피상적인 애정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선택할 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근원적인 것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닌 현존이며 결핍이 아닌 확장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된 모든 에너지는 분출될 새로운 길을 찾는다. 육체가 즉각적인 쾌락에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을 때 영혼은 마침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유독 많은 여성이 금욕의 시간을 거친 후 예상치 못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말하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예민해진 감각, 더욱 생생해진 꿈,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직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입니다. 외부의 손길이 끊어진 육체는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오랫동안 잊혔던 내면의 영토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서 구하던 에너지를 멈추고 오직 자기 안에서만 길러낼 수 있는 것을 가꾸기 시작하는 에너지의 변환 말입니다. 끊임없는 성적 매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는
스스로 물러서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신비로우며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욕망의 개임을,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보다 속박하는 관계에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불렀을 겁니다. 여성이 더 이상 선택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저절로 녹아내릴 만큼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비어있지 않은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바로 성전입니다. 육체가 멈춰설 때 그것은 영혼이 곧 세상을 흔들 빛을 밝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나 성적인 관계 없이 사는 여자는 내면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재는 사실 내면적 현존의 풍요로움이며 외로움처럼 보이는 것은 그 어떤 열정도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것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야성적인 여성의 원형이 깨어납니다.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순수한 본능,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여성성과 다시 연결되는 존재 말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부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연결의 순간들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맞바꾸는 것에 지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누군가의 침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급진적인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에 여기까지 귀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그 여정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선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잠시 물러선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말하기 시작할 때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버린 여성은 두 번 다시 세상의 평범한 사랑이 내는 희미한 소리에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요. 모든 여성의 삶에는 세상의 소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기대, 느끼도록 강요된 욕망, 절대적인 진리처럼 주입된 애정이라는 내면의 소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나타나려 한다는 신호일 겁니다. 한때 자신을 이끌었던 충동들로부터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기 시작하는 여성은 이미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부터 오는 고요한 부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남성이나 스킨십 혹은 열정적인 하룻밤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자기 자신, 바로 그 본질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욕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 즉 포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녀는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던 것을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두어들이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완전성을 향한 근본적인 길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공허함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과거의 기억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벌어진 상처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로서 말입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들, 눈물로 지새운 밤들, 설명 없이 반복되던 관계의 고리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빛 아래서 마침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끌어안은 여성은 삶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재하는 감정들을 상징적인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거울은 늘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욕망의 소음이 결코 듣지 못하게 했던 무의식의 목소리를 비춥니다. 점차 그녀는 더 이상 박수갈채나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이 자신의 육체를 얼마나 원하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현존을 얼마나 깊이 품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신비로운 힘이 태어납니다.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여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전해졌고 그렇기에 여전히 반쪽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생명 에너지가 잠든 것이 아니라 단지 안으로 모아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녀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섭니다. 서두를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상태. 육체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신의 깊이를 기꺼이 감당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여성적 무의식과의 화해, 수세기의 억압 아래 묻혀있던 고대의 상징들과의 재연결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말이 아닌 온전한 현존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 여성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불안이 자리 잡고 보이지 않는 고뇌가 안에서부터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즉각적인 욕망, 익숙한 접촉, 곁에 있던 타인의 온기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녀는 한때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모든 것과도 멀어집니다. 처음에 남는 것은 혹독한 불편함입니다.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의 게임에서 빠진 그녀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수년간 억압해왔던 자신의 일부, 타인에게 맞추고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척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는지, 혹시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과 젊음, 그리고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성의 시간이 짧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쟁취하고 사랑받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그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도 아내도 뮤즈도 약혼녀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이별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금욕은 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며 오직 준비된 영혼만이 견뎌낼 수 있는 상징적인 여정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낡은 패턴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쉬운 만남이 다시 손짓합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주변의 그 누구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가족들은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을 더 만나보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표면 위를 떠다닐 때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사람을 모두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필연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고 당황하는 사이 영혼이 미묘하게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고요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낡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미지근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눈물과 의심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여성은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는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각을 통해서만 끊어집니다. 그녀가 느끼는 긴장감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비가 태어나기 전 번데기는 가장 단단하게 조여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침묵의 어둠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외롭고 오해받고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두려워할지라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늘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야말로 융이 의식과 미스터리 사이의 달이라고 묘사했던 원형적 여성성, 아니마의 상징입니다. 여성은 바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의 몸은 멈춘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가 잊어버렸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의식 말입니다. 그때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안절부절 못함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깊은 질문으로 변모합니다. 나는 왜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항상 타인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왜 타인의 부재가 이토록 견딜 수 없게 느껴졌을까? 내 안에 무엇이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양분 삼아 존재하려 하는가? 침묵을 지키는 여성은 삶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세상이 정의하는 여성이 아닌 오직 그녀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혹시 텅 빈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완전한 당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여성들에게 육체의 침묵이 곧부재, 공허함 혹은 감정적 실패의 신호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그 고요함이야말로 영혼이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이라면요? 한 여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욕망의 개임과 피상적인 애정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선택할 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근원적인 것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닌 현존이며 결핍이 아닌 확장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된 모든 에너지는 분출될 새로운 길을 찾는다. 육체가 즉각적인 쾌락에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을 때 영혼은 마침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유독 많은 여성이 금욕의 시간을 거친 후
예상치 못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말하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예민해진 감각, 더욱 생생해진 꿈,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직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입니다. 외부의 손길이 끊어진 육체는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오랫동안 잊혔던 내면의 영토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서 구하던 에너지를 멈추고 오직 자기 안에서만 길러낼 수 있는 것을 가꾸기 시작하는 에너지의 변환 말입니다. 끊임없는 성적 매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는 스스로 물러서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신비로우며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욕망의 개임을,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보다 속박하는 관계에 가면 너머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불렀을 겁니다. 여성이 더 이상 선택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저절로 녹아내릴 만큼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비어있지 않은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바로 성전입니다. 육체가 멈춰설 때 그것은 영혼이 곧 세상을 흔들 빛을 밝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나 성적인 관계 없이 사는 여자는 내면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재는 사실 내면적 현존의 풍요로움이며 외로움처럼 보이는 것은 그 어떤 열정도 결코 가다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것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야성적인 여성의 원형이 깨어납니다.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순수한 본능,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여성성과 다시 연결되는 존재 말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부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연결의 순간들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맞바꾸는 것에 지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누군가의 침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급진적인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에 여기까지 귀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그 여정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선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잠시 물러선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말하기 시작할 때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버린 여성은 두 번 다시 세상의 평범한 사랑이 내는 희미한 소리에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요. 모든 여성의 삶에는 세상의 소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기대, 느끼도록 강요된 욕망, 절대적인 진리처럼 주입된 애정이라는 내면의 소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나타나려 한다는 신호일 겁니다. 한때 자신을 이끌었던 충동들로부터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기 시작하는 여성은 이미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부터 오는 고요한 부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남성이나 스킨십 혹은 열정적인 하룻밤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자기 자신, 바로 그 본질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욕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 즉 포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녀는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던 것을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두어들이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완전성을 향한 근본적인 길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공허함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과거의 기억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벌어진 상처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로서 말입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들, 눈물로 지새운 밤들, 설명 없이 반복되던 관계의 고리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빛 아래서 마침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끌어안은 여성은 삶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재하는 감정들을 상징적인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거울은 늘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욕망의 소음이 결코 듣지 못하게 했던 무의식의 목소리를 비춥니다. 점차 그녀는 더 이상 박수갈채나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이 자신의 육체를 얼마나 원하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현존을 얼마나 깊이 품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신비로운 힘이 태어납니다.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여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전해졌고 그렇기에 여전히 반쪽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생명 에너지가 잠든 것이 아니라 단지 안으로 모아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녀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섭니다. 서두를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상태. 육체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신의 깊이를 기꺼이 감당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여성적 무의식과의 화해, 수세기의 억압 아래 묻혀있던 고대의 상징들과의 재연결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말이 아닌 온전한 현존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 여성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불안이 자리 잡고 보이지 않는 고뇌가 안에서부터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즉각적인 욕망, 익숙한 접촉, 곁에 있던 타인의 온기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녀는 한때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모든 것과도 멀어집니다. 처음에 남는 것은 혹독한 불편함입니다.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의 게임에서 빠진 그녀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수년간 억압해왔던 자신의 일부, 타인에게 맞추고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척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는지, 혹시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과 젊음, 그리고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성의 시간이 짧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쟁취하고 사랑받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그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도 아내도 뮤즈도 약혼녀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이별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금욕은 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며 오직 준비된 영혼만이 견뎌낼 수 있는 상징적인